네, 2차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직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 보도 자료를 쓸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포털에 나오는 언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많은 글들, 기사들은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에 나온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기관들 또는 회사들에서 뭐 주재 기자들이 다 있어요. 뭐 청와대에 가면 온통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언론사의 어떤 취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광주시청에도 가면 기자실이 따로 있어요. 중앙사 기자실, 뭐 지방사 기자실, 방송사 기자실 해가지고 이분들 아예 거기 살아요.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근무를 하겠어요? 보도 자료라는 게 나와요. 보도 자료라는 게.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이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사가 쓰여진 것이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근데 어떤 이제 기자들은 이걸 좀 더 심오하게, 좀 더 심하게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쓰여져요. 그래서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의 어떤 기초가 되는 자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는 정보 공개형,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 뭐 통계청 같은 게 이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어떤 이번에 어떤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뭐 남자 키가 얼마큼 컸고 여자 키는 얼마나 컸고 수명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정보 공개형이죠. 그 다음 정책 행사의 홍보용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죠. 앞으로 대통령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게 홍보용이잖아요. 또는 일회용 용품을 4월부터 이렇게 금지한다 하는 것도 홍보용이죠. 이런 게 기사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되면은 얼마나 불편한가 어쩐가 하는 것들은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글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입장 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뭐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나와서 자기들이 뭐 어떤 표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입장 표명형이라고 합니다. 요즘 개인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 의견들을 표현하면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포트라든지 기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 리포트나 기고문 같은 제목이 약간 카피성의 경향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도 자료는 카피성으로 쓰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조금 더 이제 좀 공적인 용어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기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목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 기관이 주어가 되어 행사를 한다고 명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식목일 행사를 한다. 얼마 전에 식목일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 식목일 행사 뭐 광주천에서 뭐 실시 또는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 자료의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렇게 정하는 게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내는지 목적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 밑에 글로 통계 또는 다른 나라의 동향, 과거에는 어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도 자료에는 꼭 그게 들어가요.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담당 부서장의 멘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청에서 했다 그러면 뭐 광주 서구청에 뭐 녹지 과장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녹지 과장은 예를 들어서 뭐 조영관 녹지 과장은 이번 식목일에 나무를 이렇게 심음으로써 기후 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정상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유지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쓰는 게 이렇게 다 써져요. 보도 자료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담당 부서장의 멘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그 환경부에서 냈던 보도자료에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각 기관마다 이렇게 정부 마크라든지 담당 부서명이라든지 언제 보도를 해주라. 이거 보면 2020년 12월 30일자 조간부터 보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미리 자료를 내는 거예요. 29일날 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의 대기 미래 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과장은 누구고 이걸 담당하는 사무관은 누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다. 이 보도 자료는 총 몇 장이다. 라고 이제 28일날 배포를 했잖아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린 뉴딜 성공위의 민간도 미래자동차의 전환에 첫걸음을 내댄다. 그 다음에 간단한 이 본문의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지금 이 조명래가 아니고 지금 바꿔졌잖아요. 한명예로 한정예로 이렇게 환경부 장관은 기관장 이름을 이렇게 대충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도 자료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글이 나왔을 때 이제 글이란 보도가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은 이거 이제 제가 근무했을 때 보도 자료로 낸 것들이에요. 2018년 5월 31일 날 이제 5월 31일이면 초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그 실내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 그 냉각탑이 큰 건물들은 바깥에 냉각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냉각탑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가끔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큰 탱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휙 돌아가면서 이게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냉각탑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여기에 네지오넬라라는 그 세균이 살아요. 네지오넬라라는 세균이 사는데 바이러스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사는데 이게 재향군인병이라고도 해요. 재향군인병. 재향균이 뭐죠?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이죠. 예비군. 뭐 예비군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군대를 제대하고 아무튼 나이가 많으신 분들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모임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 할까? 보훈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실내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감기 걸린 것처럼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망을 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 이 레지오넬라의 그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레지오넬라 균이 약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향군인병, 레지오넬라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 냉각탑이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서 이 물이라든지 이런데 이 레지오넬라균이 이제 많이 번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에어컨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해서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다중이용 시설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백화점, 터미널, 극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우리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240군데를 검사를 하는데 이런 냉각탑에 있는 물, 그 다음에 급수시설, 그러니까 수돗물이라는 이런 소독 청결 상태를 볼 테니 청소를 잘 해달라 여름되기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그런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 이렇게 광주시의 보도 자료에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부와 비슷하지만 언제 냈고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되고 제목을 이렇게 썼죠. 레지오넬라증이 예방관리 집중 추진해서 뭐 이렇게. 근데 기사는 훨씬 더 간단히 기자들은 써냈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보도 자료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냈는데 실제로 기사에는 남들보 앞에 보여줬던 기사에는 예를 들면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집중 추진 제목은 뭐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240개소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이것을 내일부터 240군데 대상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냈던 보도 자료하고 기자가 이제 편집을 한 제목하고는 훨씬 더 쉽게 돼 있잖아요. 내일부터 한다. 240군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급수시설 등 철저한 소독 유지 당부인데 냉각수 점 찍고 미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 등 소독, 청결, 유지 당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뭐 그런 내용 놔두고 제목이 이제 이렇게 훨씬 더 간단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에도 일부 이렇게 너무 장황한 신문 기사는 그 기사의 지면이 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말들을 이렇게 삭제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광주시 관계자는 그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부서장 뭐 쓰는데 이것도 간단히 이렇게 써냈습니다. 이렇게 당부하겠다, 당부하였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보도된 내용들은 기자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문구로 또 시민 독자들이 읽어서 편리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인심이 좋은 언론사는 앞에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자세히 써주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굉장히 간단히 이렇게 했잖아요.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레지오넬라균 조심, 시 다중이백수군.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그 꿀벌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꿀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뭐 기후변화 때문이라기도 하고 또 뭐 먹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뭐 질병에 걸려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질병이나 먹이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뭐 이미 다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그 생태계에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꿀벌이 여기 질병에 걸리면 전부 다 죽게 되는 집단. 이번에도 이제 이런 질병도 걸려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담당자가 글을 써왔어요. 광주시 꿀벌 질병 낭충 봉화 북표병 주의.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검토를 했는데 저는 꿀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쳐봅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꿀벌 질병 주의와 당부 해놓고 질병은 이렇게 가로로 냈던 그런 것이 있고, 앞에 꿀벌 질병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렇게 고쳤어요. 너무 많이 어려워서. 원래 이게 축산 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직도 한자라든지 또는 일본식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일반인들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치는 그런 거. 이게 두 개도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썼고요. 국내 실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광주의 상황과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는 지금 쓴 게 아니고 2019년도, 2018년도에 쓰는 글이에요. 묘하게 지금하고 좀 맞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도 자료의 주장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뭘 해야 된다. 담당자 멘트 여기 써졌잖아요. 나호명 질병관리과장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면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면, 그러니까 신문에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방송사는 KBS의 방송사에서 자료는 안 나오고 읽어주기만 한 거죠. 꿀벌 질병, 낭충, 봉화, 북표병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라 죽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즉시 소각해서 죽여달라 하는 것들을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좀 어려운 글이더라도 알기 쉽게, 아까 우리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글을 써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이슈, 이 당시에는 이게 벌이 죽는 게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보도가 안 돼요. 지금 보도자를 내면 모든 신문사가 다 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꿀벌이 죽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꿀값뿐만 아니라 꽃들의 수분 작용이 안 돼서 과일 열매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냈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조금 떨어진 보도 자료를 낼 때는 평소에 언론사하고 협조 관계, 소통 관계를 잘 해서 몇 명한테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기사에 실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팁도 있어야 된다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기고문화 보도자를 제출할 때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앞에 제가 했던 내용들. 사회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좀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많은데 관심이 밀리는 기사를 쓰면 보도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슈가 뭡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어떻게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 또 장관 후보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사 검증에 대한 이야기, 또 대통령 직무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산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데 지금 관심이 없는 기사를 내 가지고는 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시기에 맞는 어떤 기사의 제목을 내 가지고 내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1개 정도의 언론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는 대변인실이라든지 또는 공보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론사하고 협조가 잘 되죠. 왜냐하면 아까 시청에도 언론사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이 따로 있는데 그 대변인실하고 바로 같이 있어요.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이게 글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겠고, 남북 대화가 있을 때는 남북 대화가 이슈가 되겠고,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가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되게 또 이런 속설도 있어요. 기자들이 똑같이 토요일 일을 쉬는데 모든 기관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잖아요. 그럼 기사거리가 없어요. 쉬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금요일 날 오후라든지 이때 기사 자료를 내놓으면 기자들이 참 좋아하죠. 기자들은 우리하고 약간 다르게 일요일 날 오후쯤에는 출근을 해야 되는 월요일 날 그 신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물론 뭐 워낙 복잡한 세상이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 근무 없이 언론사는 다 그 핵심 인물들은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명절 앞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기사가 잘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팁인데 이 퓰리처 상이라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상. 그게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글 쓸 때 이걸 평생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짧게 써라. 그래야 익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짧게 써. 제가 간단 명료하게 써라. 그래야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래야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데 많지만 애국에 가보면 간판에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치킨집 같으면 닭을 그냥 모형을 해서 간판에 걸어놓는다든지 안경점은 안경을 걸어놓는다든지 책방은 책을 모양으로 만들어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글을 못 읽는 어린애들도 왜 이제 과거에는 그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멀리서 봤어도 저기는 치킨집이다. 저기는 책방이다. 여기는 안경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이렇게 그림으로 쓰는 게 좋죠. 그런데 그림으로만 해가지고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글을 써라 그 말입니다. 짧게 명료하게 그림같이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가 되고 익힐 것이다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 글쓰기의 팁이다. 원칙으로 삼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주장하는 글이에요. 글은 나의 얼굴이다 이 말이죠.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종이에 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다. 그래서 과거의 기고문들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화려함보다는 이 한쪽의 한 페이지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축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이 편집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핵심이고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경하고 강력한 에너지인 나만의 예술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나의 주장입니다. 보고서 작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마다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보고서는 과거 사례, 현재 상황 분위기, 보편적인 이해, 사회적인 영향, 예산 확보 이런 걸 다 만드는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일회용 용품 물 사용을 금지한다 했을 때 이걸 다 검토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많은 일회용품이 버려져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건지 비용, 환경 뭐 이런 거 이거 청소할 때 처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걸 금지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금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코로나 시기 때 이걸 허용했던 이유가 이미 2020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2021년부터 1년간 유예가 된 거의 2년 유예가 됐죠. 2년이 유예가 된 이유가 연기를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우려가 돼서 다회용보다는 일회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허용이 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그 다음 이걸 시행하게 되면 어떤 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라든지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실천할 수도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때 보고서는 내가 내 부서가 계획한 일을 실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자기 일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어요. 최종 책임자의 결재라는 걸 받아야 돼. 허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사장이 해라 라고 나와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될 것이고, 뭐 시청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될 것이고, 군수가 될 것이고, 회사의 사장, 더 큰 일은 회장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이 일이 어떤 것이다 허가를 해주시오라고 어떤 공적인 절차를 걷는 게 보고서죠. 보고서는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걷기 위한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간 업무 보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메모 보고는 지금 잠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뭐 누가 달리는데 뭐 잠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것들, 뭐 동향 보고, 긴급 전달사항, 뭐 갑자기 그 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긴급 전달사항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수용료는 메모 보고, 방금 간단한 거, 동향 보고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동향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주간 업무 계획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일주일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업무 상황 보고는 이제 곧 대통령이 바뀌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부처별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는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뭐 보면은 뭐 그잖아요. 되게 연초가 되면 모든 부처가 자기의 어떤 대표들에게 일에 대한 어떤 업무 보고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무 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업무 보고에 따라서 일년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국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연말이라든지 어떤 회의를 할 때 하는 보고서, 간부회의 보고서라고 하죠.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거, 이것도 보고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거, 이런 것도 보고서. 보고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보고서 작성은 각 기관별로 또 어떤 대충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에 준해서 결제를 하면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결재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글을 써야 되고요. 되게 이제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박스라는 게 있어요. 보고서에는 제목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 어떤 걸 쓰면 좋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의 주제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말을 얘가 다 들어가야 돼요. 목적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미사 욕구보다는 핵심 주제, 불필요한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철저하고 선진적인 신속한 습관적인 내용을 쓰지 않고 뭐 되게 막 그러거든요. 철저히 뭐 하겠다, 선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인데 이런 보다는 그런 말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되게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목이 2019년도 국비확보라는 게 광주가 우리 돈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돈을 일부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매칭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국가의 돈과 지방의 돈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제목을 정한 거고, 이건 왜 필요한지 일단 설명이고, 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거 하는데 문제점이 뭐고, 대책은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크기, 형식,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기간, 방법, 대상, 주제
어떤 내용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현황은 지금까지 뭐 일회용 용품이 뭐 몇억 개가 1년에 소모가 된다. 뭐 그런 것들 그 통계적으로 표현한 거고, 지금까지 일회용 용품 사용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고 법을 개정을 했고 또 이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연장을 해왔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일회용품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점은 시민들이 불편해할 것이다. 또 그 판매점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설명할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전담용을 둔다든지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조금 더 뭐 단속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겠다, 권고를 하겠다. 이거 했을 때 지구가 이만큼 좋아지고 쓰레기가 이만큼 절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기도의 효과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잘 쓰는 팁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보고서,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고, 보고자 입장에서 이제 되게 조직에 가면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그러는데 사장한테 갈 때는 되게 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글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업무 흐름을 평소에 파악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극히 일부만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주간 보고서는 어떻게 됐고 우리 부서의 월간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참고로 해서 요약과 편집 능력을 길러보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정말 성공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보고서에 변화를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여기는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제가 지난번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안 맞습니다. 5월 31일 24시까지 12시까지 해놨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명학과 학년 학번을 이메일 제목에다 써라 라고 이야기를 안내를 했었고요.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5쪽 분량에 10쪽 이내로 리포트를 내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항상 이 파일을 보는데 여기를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리포트 제출은 5월 31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글쓰기 내용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